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탈북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은 28세여 가명입니다. 하은의 삶은 북한의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가 왜 탈북을 결심했고 어떤 길을 지나 남한에 오게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차분히 돌아보려 합니다. 하은은 북한 북부 국경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시장에서 작은 생계를 이어갔고 학교가 끝나면 하은도 시장 일을 도우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대기근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량은 부족해지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부모님의 수입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국가의 통제는 점점 강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은 역시 이런 환경에서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여기를 떠나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곧 찾아왔습니다. 친구 어가 소설책을 몰래 읽다 발각되었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하은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삶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 탈북을 결심한 뒤 하은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겨울, 강가에는 얼음이 살얼음처럼 떠 있었고 발끝은 얼어붙은 듯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북한 보위부의 감시와 중국 당국의 단속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그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하은은 친구 B가 소개해준 중개인을 통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건너 작은 배에 몸을 숨기고 중국 땅을 밟자마자 트럭 뒤에 숨어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단속이 있었습니다. 함께 도망치던 몇몇 사람들은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하은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살았다는 안도보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세탁 공장에서 일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항상 불안 속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나날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고 단속 소문이 들릴 때마다 숨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북송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면 그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던 하은은 결국 제3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 남부를 지나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야 했고 이 과정에서 버스, 배, 트럭을 수없이 갈아타야 했습니다. 어두운 숲길을 걸어야 했고 국경 검문을 피해 변장을 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권도 없었고 오직 중개인의 말만 믿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긴 여정을 지나 마침내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남한 대사관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여러 조사를 거쳐 드디어 대한민국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는 살았다는 안도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남한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 느낀 건 예상 밖의 혼란이었습니다. 환한 공항 전광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넘쳐나는 정보와 광고들. 언어는 같은 한국어였지만
속도와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같은 말을 해도 어투가 다르다 보니 남한 사람들의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착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았지만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현실적인 장벽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꾸려야 할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상대방은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그 친절 속에는 동정과 거리감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신기하다. 이 말은 겉으로는 호기심처럼 보였지만 하은에겐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또 다른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착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속어, 은어, 말투는 거의 다른 나라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학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제조업, 단순 노동, 서비스직을 전전했습니다. 일을 오래 못 버티는 경우도 많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차별이나 편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직장에서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북한 사람들은 성격이 이렇다더라라며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고 그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민간단체의 도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지원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1이나 2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지원이 줄어들었고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입장이 되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언어 지원이나 정서 상담을 도왔고 작은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 나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이제 하은의 시선은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는 남한 사회에서 정말 나다운 삶을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소프트웨어나 사회복지 분야로 직업을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제의 나를 기억하며 내일의 나를 꿈꿉니다. 언젠가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삶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은은 조용히 북쪽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그 땅에 돌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하은처럼 이름 없이 떠나온 많은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의 용기와 아픔은 곧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